즐거운 수학선양 장아찌입니다. 오늘 이제 확률의 마지막 시간, 확률의 계산입니다. 자, 확률의 계산은 앞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공부했고, 그걸 이제 그대로 응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내용을 다시 보면,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앞에서 우리가 경우에서 할 때 비슷한 걸 했는데, 말만 확률을 좀 바뀌었습니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P 더하기 Q이다. 확률끼리 합하면 된다 그 말이야.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이것은 경우에서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경우에서도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는 A가 일어날 경우 더하기 B가 일어날 경우 그랬잖아요. 같은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P 더하기 Q. 예를 들어서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6 또는 9일 확률. 자, 주사위를 두 개 동시에 던졌는데 두 눈의 합이 6이 되거나 또는 9일 확률. 합이 6이 되는 사건, 합이 9가 되는 사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합이 6이 된다 그러면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뭐야? 1하고 5이거나 2하고 4이거나 3하고 3이거나 4하고 2거나 5하고 2 이런 거지. 다섯 가지가 있는 거지. 합이 6이 되는 경우가. 그래서 36분의 5가지 그러겠지. 두 개를 주사위를 던져서 합이 6이 되는 경우가 5가지. 36분의 5은 합이 9가 되는 경우가, 자, 9가 되는 경우는 뭐 해야 돼? 뭐 3하고 6이거나 4하고 5, 5하고 4, 그다음 6하고 4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지. 네 가지니까 36분의 4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럴 확률, 이런 확률. 이게 각각이 6이 될 확률, 9가 될 확률인데 합이 6 또는 9가 될 확률. 6 또는 9. 또는이란 말이 섞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하니까 이 경우를 다 합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 더하기 이거 해서 36분의 9 약분해서 4분의 1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저렇게 또는이 될 확률이다 그 말이야. 어쨌든 문장 안에 뭐뭐 또는 뭐뭐 이거나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 두 확률을 합하여 구한다.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에서랑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똑같이 이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인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포함된 경우, 자, 그 사건의 확률을 빼앗긴다. 두 사건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건의 경우를 빼서 계산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좀 섞여 있는 경우, 아까 그런 것 중에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4 이상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래서 해봐요. 만약에 4 이상이다. 주사위 한 개를 던졌는데 4 이상, 한 개를 던졌는데 3의 배수. 이 각각을 따로따로 확률을 알아보면 그 말이야. 4 이상은 4, 5, 6이잖아요. 6개 중에서 3개가 4 이상이고 확률이 6분의 3인 거지. 약분을 하기 전에. 그 다음에 3의 배수인 경우는 3하고 6이지. 3하고 6이니까 6분의 2잖아요. 한 개 던졌을 때니까. 자, 따로따로 보면 4 이상일 확률이고 3의 배수가 될 확률이야. 그런데 4 이상이면서 3의 배수 그러면 6 같은 경우는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를 한꺼번에 말하면 4 이상이면서 3의 배수란 것은 3, 4, 5, 6 그 말이야. 요 네 가지가 4 이상이거나 또는 3의 배수인 거지. 근데 6이라는 게 지금 두 번 계산되잖아. 지금 똑같이 들었으니까. 이때는 이거 둘이 더하면 6분의 5인데 6분의 5라고 하면 안 되고 실제로는 4 이상이거나 3의 배수인 경우는 요거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6분의 4라고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값에서 6분의 1, 6이 되는 경우는 공통인 경우지. 4 이상도 되면서 3의 배수도 되는 거. 동시에 되는 거지, 양쪽에. 양쪽에 동시에 되는 확률이 6분의 1이야. 그러면 그 6분의 1을 빼줘야 된다. 그 말이야. 겹치는 게 있을 때는 빼줘야 된다. 또는이라는 사건이 딱 해서 무조건 합하는 게 아니고 양쪽 사건에 겹치는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확률은 별도로 빼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저것은 이제 합사건에서 꼭 생각해야 될 점이고, 그 다음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자,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을 P, B가 일어나는 확률을 Q라고 하면 사건 A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P 곱하기 Q 곱해서 구하는 거다. 이것도 이제 경우의 수에서 곱했기 때문에 똑같이 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동전 한 개,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알아보자 이렇게 말하면, 자, 실제 상황을 좀 써보면 되는 거예요. 자, 동전 한 개, 주사위 한 개니까 동전, 주사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동전이 앞면이다. 그럼 주사위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이렇게 있어요. 동전이 뒷면이 나왔다. 마찬가지로 주사위는 1 나오거나 2 나오거나 뭐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 봅시다. 이렇게 있어요. 일단 모두 12가지 상황이 있는 거지. 이거 6개, 6개, 12가지. 근데 그 중에서, 자,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봤어요.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예. 일단은, 동전은 앞면인데, 주사위가 3의 배수인 경우를 본다면, 여기 앞면에 주사위가 3의 배수는 요거 2개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앞면하고 3 나온 경우, 앞면하고 6 나온 경우 이 2가지가 있는 거지. 자, 그 2가지니까 12가지 중에 2가지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될 거야. 12가지 중에 2가지가 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다 그 말이야. 동전은 앞면이고 주사위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근데 이때 이 12분의 2가 그 확률인데 뭐 어떻게 구해도 되느냐. 자, 동전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만 보면 2분의 1이죠. 이게. 동전에서 앞면 나오는.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 자체만 따지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2개니까 6분의 1이야. 그죠? 자, 근데 요 동전의 앞면이라는 확률하고 요거 6분의 1을 이렇게 곱하면 12분의 2지. 아,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얘다 그 말이야. 즉, 동전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하고 그 다음에 주사위에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따로따로 곱해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확률이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이렇게 구한다. 어쨌든 문장 안에 뭐뭐 이고 동시에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두 확률을 기본적으로 곱해서 구한다. 그 말이야. 동시에 이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또는 뭐 연달아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요. 연달아서 발생하는 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이런 거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확률끼리 곱해서 구한다. 자, 이제 연속해서 뽑는 경우의 확률. 자, 흰 공 3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흰 공이 3개, 검은 공 색칠한 것은 검은 공입니다.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연속해서 2개를 뽑을 때 여기서 이제 2개를 뽑아요. 근데 둘 다 검은 공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연속해서 2번을 뽑을 건데 둘 다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찾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꺼낸 공을 다시 넣고 뽑는 경우,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 자, 2가지 상황을 나눌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1번의 경우를 보면 자, 2번을 뽑으니까 첫 번째 1회째 뽑고 2회째 뽑아요. 이제 연달아서 뽑는 거지. 자, 근데 둘 다 검은 공이니까 자, 첫 번째 검은 공, 두 번째도 검은 공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첫 번째 꺼낸 공을 다시 넣고 뽑아요. 일단 첫 번째 여기서 검은 공 뽑아야 모두 몇 개? 8개 중에 5개지. 예, 검은 공이 8분의 5입니다. 근데 다시 꺼낸 공을 다시 넣었어. 그리고 다시 또 뽑았는데 또 검은 공 나온다 그 소리야. 그럼 두 번째 검은 공 나올 확률 8분의 5인 거지. 똑같이 다시 넣고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이제 연달아서 일어나는 사건이라 그래요. 첫 번째 이렇게 나올 확률과 두 번째 이렇게 나올 확률 연달아서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곱해서 64분의 25라고 해요. 자, 이것이 둘 다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1번의 경우야. 다시 집어넣고 뽑은 거. 자, 2번의 경우는 뭐냐 그럼. 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 자, 꺼낸 공. 자, 처음에 검은 공 8분의 5 똑같아. 근데 이제 검은 공이 나왔어. 뽑았으니까 나온 거야. 나왔는데 다시 집어넣지 않을 거야. 그러면 검은 공 하나가 좀 밖으로 나와서 없어진 거지 지금. 그럼 나머지가 뭐야? 7개 중에서 4개가 검은 공 아니야? 이때는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7분의 4다. 이 말. 8분의 5가 아닌 거다. 그 말이야.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7개 중에 4개가 검은 공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요것에 보이니까 56분의 20이 요럴 때 둘 다 검은 공이 될 확률이야. 이게 뭐야? 아까 이거랑은 값이 다르죠. 자, 다시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사건에 두 번째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확률이 달라지는 거다 그 뜻이야. 그래서 이것이 다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바뀌는 거구나. 이거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뽑는 경우에 확률에 대한 겁니다. 이게. 자, 도형에서의 확률. 도형에서도 확률 문제가 있는데 도형에서의 확률은 도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도형에서의 확률은 전체 도형의 넓이 중에서 그 사건에 해당하는 넓이 이렇게 해주면 그것이 도형에서의 확률이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림과 같이 8등분된 관에 화살을 한 발 쐈을 때 3의 배수 영역에 맞을 확률 이렇게 말하면 3의 배수는 3하고 6이잖아. 거기에 맞을 확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그 말이야. 이런 것은 넓이로 하는 게 낫게 합리적이겠죠. 넓이.
자, 전체 넓이. 단, 이제 영역이 많다. 회사는 영역이 많다. 그럴 때. 자, 전체가 뭐야? 전체는 8개의 영역 아니야. 이게 다 8등분 됐으니까 넓이는 다 똑같다고 보면 그냥 넓이가 똑같으니까 8개의 영역 중에서 2개의 영역만 3의 배수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8이라고 친다면 저기는 3, 6은 2분 되니까 8분의 2라고 하면 되겠지. 이것이 3의 배수 영역에 맞을 확률 그래요. 분해서 뭐 4분의 1 그러면 되겠지. 이런 것은 이제 넓이분의 넓이로 하겠다 그 말이야. 전체 넓이 중에서 그 사건에 해당하는 넓이. 이렇게 해서 도형은 이런 식으로 넓이 개념으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이제 그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연습 문제를 좀 보면, 자, 이제 두 양궁 선수가 있다. AB. 근데 AB의 10점 만점 명중률이 10점 만점 명중률이 각각 0.8, 0.7이다. 둘 다. 자, 그럴 때 두 명이 각자 한 발씩을 쏴서 적어도 한 명이 10점에 명중할 확률. 자, 적어도 한 명 그런 말 있잖아요. 적어도 한 명이 뭐 10점이 맞는다 그러면 적어도란 말이 들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래서 이어 사건이라고 그래. 나머지 사건이 적어도 한 명이 10점이다 그러면 둘 다 10점이 아닌 확률이. 둘 다 10점을 못 맞출 확률을 빼버리면 적어도 한 명이 맞춘다는 말 되지? 예. 둘 다 못 맞히는 거 빼면 나머지가 적어도 한 명이 맞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래서 둘 다 못 맞춘, 명중을 못할 확률을 구하자 말이야. 요걸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둘 다 못 맞춘다. 자, 명중률이 0.8, 0.7이면 명중을 못할 확률. A도 못 맞추고 B도 못 맞추고 A가 못 맞춘다? 0.2 그 말이야. 0.8이 맞출 확률이니까 0.2가 못 맞출 확률입니다. 더해서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저 녀석은 0.7이니까 0.3 얘가 못 맞출 확률. 자, 못 맞출 확률, 못 맞춘. 둘 다 못 맞춘다. 둘 다 동시에 못 맞춘다? 곱하기 그 말이야. 그래서 계산하면 0.06이 되겠지. 이것이 둘 다 못 맞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1에서 둘 다 못 맞출 확률을 빼면 돼. 그러면 이것이 뭐 0.94겠지. 이 녀석이 둘 다 적어도 한 명이 명중을 할 확률 그 말이야. 둘 다 적어도 한 명이 명중할 확률이 둘 다 못 맞출 확률을 1에서 빼주자 이런 개념이. 1번은 0.94가 적어도 한 명이 저렇게 맞출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A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 같은 빨간색 공 5개, 파란색 공 3개가 들어있고, 자, 뭐 무슨 주머니 2개가 있는데 막 그런 말 하고 있으면 그림을 그리세요. A 주머니라고 하고 B 주머니라고 하고 저 말에 맞게 그려야 눈에 쉽게 보여요. 자, A에는 빨간색 5개, 이제 빨간색을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이제 빨간 거 5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3개, 파란색은 뭐 X표 3개라고 합시다.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딱 알아서 표시하면 돼요. 자, 두 번째 B 주머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색 4개, 그리고 이제 빨간색 4개, 하나, 둘, 셋, 네, 빨간색이고 똑같이. 그 다음에 또 뭐야? 빨간색 4개, 파란색 3개, 파란색 3개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있습니다. 5개, 3개, 4개, 3개가 있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자, 두 주머니에서 각각 한 개씩 꺼낼 때, 꺼낸 공이 3개 다를 확률. 색깔이 다를, 둘이 색깔이 틀리대요. 꺼냈는데. 그러면 색깔이 다르다? 그럼 이렇게 여기가 빨간색인데 여기가 파란색 나오거나, 여기가 파란색인데 빨간색 나오거나, 뭐 이런 이야기인 거지, 그냥.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지. 자, 1번 경우, 2번 경우가 있다 그 말이야. 먼저 1번의 확률부터 계산한 거야. 자, 여기서 빨간색 나왔다. 일단 개별 확률이 뭐야? 빨간색 나오는 확률은 8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파란색이 X입니다. 7개 중에 3개가 파란색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의 확률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서는 빨간색이 나오고 동시에 연달아서 여기서는 파란색이 나온다. 동시에 연달아서 볼 때는 확률이 곱해주는 겁니다. 곱해서 87, 56분의 5, 3, 15고요. 자, 이렇게 될 확률은 56분의 15라고 합니다. 여기 파란색 8분의 3, 여기 빨간색 7분의 4가 되겠지. 자, 이것의 곱은 역시 56분의 12가 되겠지. 이렇게. 연달아서 일어난 사건, 동시에 일어난 사건. 양손에 동시에 놓고 이렇게 뽑았다고 생각해도 동시에 뽑았다. 확률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요거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마지막에 나온 이거랑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말이야. 자, 전체 상황이 이런 거지. 1번처럼 이렇게 되거나 그 말이야. 이렇게 상황이 생기거나 이렇게 상황이 되거나
거나는 확률끼리 합해준다고 했어요. 이 확률하고 이 확률 합해서 56분에 더해서 뭐 27인가요? 이렇게 이 녀석이 그것의 확률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죠? 56분에 27. 자, 거나는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인데 뭐 이렇게 되거나 거나니까 또는이죠. 또는이니까 합해준다 그런 것이고, 개별 사건은 이렇게 사건 자체는 연달아서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 곱해주고 그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 자, 세 번째.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비가 1대1의 3이. 자, 요 반지름이 동심원인데 1대1의 3일의 반지름이. 이것의 관역판에 화살을 한 발 쏘았을 때 빗금친 B영역에 맞으는, 여기 B영역, 빗금이 안 쳐졌네요. 여기 빗금친 곳이 여기 B입니다. 여기 영역에 화살이 맞을 확률, 단 화살은 A, B, C 영역에 맞는다 했을 때, 이럴 때 이런 것을 도형의 확률이라고 그래요. 자, 이럴 때는 뭐라 그랬어요? 저기에 맞을 확률은 전체 넓이 중에서 저기의 넓이 이렇게 하는 거겠지? 도형에서는 이렇게 전체 넓이를 찾아보고 저기의 넓이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반지름이 비율이 1대1의 3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반지름이 1대1에서 1대2대3 그 말이야. 요건 비율만 따지니까 1이라고 치면 돼. 그냥 1이라고. 그러면 여기의 넓이. 자, 여기 넓이는 뭐야? 파이 r 제곱이니까 그냥 파이겠지. 여기는 파이죠. 여기 영역만 치면. 여기 넓이는 뭐야? 반지름이 2에 해당되니까 파이 곱하기 r 제곱. 이거 뭐야? 4파이. 여기가 4파이가 4파이. 4파이라면 여기가 파이니까 요 나머지가 3파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 녀석은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9파이. 요것은 9파이 넓이가. 여기를 1파이, 여기 반지름이 1이라고 했을 때입니다. 얘는 2고 얘는 3이니까. 얘가 9파이인데 여기까지가 4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5파이가 되겠지. 전체적으로. 각 영역별로 여기는 파이, 여기는 3파이, 여기는 5파이 말이야.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전체 넓이는 큰 원의 넓이니까 9파이겠지. 그거 중에서 여기의 넓이니까 3파이 그 말이야. 약분되니까 그냥 3분의 1인 거지. 파이 약분되니까. 확률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도형에서의 확률은 넓이를 가지고 알아본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확률 계산을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동안 여기까지 이제 필수에 쭉 왔는데, 좀 많은 내용들이 있고, 도형에 좀 기본 상식들도 필요하고, 확률이라는 또 새로운 단어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은 가볍게 공부하지만, 나중에 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다양한 모습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또 다뤄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철저하게 잘 해두시면 돼요. 중학교 내용들은 이제 중학교 때는 또 중학교 나름대로 필요하고, 고등학교 가면 또 다 고등부의 베이스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중학교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수학은 단계적인 학문이에요. 항상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는 공부,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